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자산에 복제 불가능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 시장 규모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NFT 자산들이 값비싸게 팔리거나 유명인들이 고가의 NFT를 구매하고 소장한 컬렉션을 소개하면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NFT에 대해 다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국 NFT 콘텐츠 협회의 김형주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최근에 이제 NFT라는 이 용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생소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떻게 깊게 들어가 보면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NFT가 뭐고 또 이 민팅이라는 건 또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뭐 NFT는 이제 non-fungible 토큰,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네.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인으로 들어가 봐야 되나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뭐냐면 거칠게 표현하면 금과 같다면 이더리움은 컴퓨터입니다. 네. 말하자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부테릭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더리움은 수많은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동일한. 그거는 이제 대체 가능한 토큰이죠. 가령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은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나한테만 소중한, 내가 애지중지한 그런 것을 만약 빌려갔다가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걸로 받으면 안 되냐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대체 불가능한. 제가 뭐 다른 데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 경기 보러 갔을 때 티셔츠 같이 입을 수, 토트넘 티셔츠 입을 수 있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돈을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기분 좋게도 운 좋게도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내 티셔츠에 손흥민, 김영주에게 이렇게 사인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밖에 발행되지 않는 돈, 토큰, 이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ERC20이라고 하는 대체 가능 토큰이 소위 이더리움 기반의 ERC721이라고 하는 기술로 발전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메타데이터에 적어 놓는 거죠. 우리 둘이 계약을 했는데 둘만 확실한 계약,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인, 위조인. 근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이더리움 ERC1152라고 하는 이제 한정판 개념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더리움의 발전 속에서 NFT가 나왔다는 것. 그 NFT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에 대한, 자산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이 NFT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 국내 어떤 작가들이 그린 그림이 NFT화돼서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또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사실은 이제 질문 중에 민팅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민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피지컬 아날로그 그림을 이 원래 개념 자체가 주조화 돈을 만드는 방법을 민팅이라고 그럽니다. 마인팅. 그러니까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그 자체를 디지털 자산화하는 NFT로 만드는 과정을 민팅이라 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프랭키 같은 사람은 뭐 전 세계의 탑10 안에 들어가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화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군다나 이제 뭐 윤석열 새 정부가 NFT와 관련해서는 육성책을 열고 ICO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굉장히 이 시장의 가능성이 많고 또 특히 자기의 창작물에 대해서 어떤 그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화가들의 어떤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NFT를 배우려는 의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주식 시장이나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거래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ICO가 허용이 되면 어떤 플랫폼이 생기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선은 그 뭐 해외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콘텐츠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다면 콘텐츠를 거래하는 뭐 그림을 거래하는 앞으로는 이제 스토리를 거래하는 사진을 거래하는 그런 어떤 거래소 마켓플레이스가 많이
생길 것이고 지금도 이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NFT 시장 규모가 뭐 엄청 커질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 또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2020년 전체 대비의 내용의 4배를 2021년 상반기에 해치웠거든요. 네. 그게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5천억인데 어떤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100배가 커질 것이다. 뭐 예를 들면 2021년 전체가 이미 10조가 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이 산업 통계가 잘 잡히지가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만도 그런데 이미 오픈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특히 최근에는 또 그 두바이 같은데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이 자체적으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NFT 시장이 이 게임 시장, 게임 산업하고 연계돼 있고 메타버스 산업하고 연계돼 있고 또 최근에는 명품 시장에 콜라보까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우리가 뭐 100배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을 또 할 수 있는 네네. 여지가 있네요. 그 명품 이제 말씀하셨는데 등기부등본처럼 계속 거래를 하면서 소유자가 바뀌는 그 어떤 통로를 또 확인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뭐 원작자가 판 그림을 만약에 NFT가 없다면 블록체인이 없다면 이제 제가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분한테 뭐 얼마에 팔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팔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기반이라고는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은 다 거래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5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에 팔고 그 10만 원에 팔 때 다시 원작자에 대한 이익의 한 10% 정도, 네, 뭐 네. 50만 원 이익을 얻었다면 5만 원을 다시 리워드로 네, 네.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판 그림이지만 제 그림이지만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술가를 지원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오픈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NFT 민팅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그 해킹 사고가 좀 일어났다고도 하고 네.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자전 거래 뭐 의혹도 있다 이런 네. 말도 들리거든요. 앞으로 좀 NFT 시장의 어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기 위한 방향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예 포지티브 시스템보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시장을 육성하면서 투명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이제 막 불법화하기 시작하면 숨어 있는 그러다 보면 부실이 양태되고 네. 러그풀처럼 이제 사기꾼들이 등장할 수 있죠. 코인을 발행시키다 NFT 발행한다 해서 그래놓고는 중간에 드롭하고 도망가는 예, 이런 예.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양성화하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증사업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 산업자원부가 인정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 협회 같은 민간 외국은 그런 경우가 많지만 민간인 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마켓플레이스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NFT다. 그러면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채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가스피의 네. 문제입니다. 네.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구 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전기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FT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신의 자산이 콘텐츠가 최소한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네. NFT 발행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그것을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상당히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NFT화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스스로 이건 NFT 할 가치가 없다 했을 때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문화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역할 때문에 NFT 콘텐츠 협회가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협회 차원에서 또 노력하실 점과 또 이런 NFT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정부가 NFT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NFT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도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물 등급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게임의 무기 자체가 NFT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사행성으로 분류되면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업계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만 인수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진흥청이라든지 인터넷 진흥원처럼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조금 더 자본시장법과 가까이 있는 표준화된 그런 의미에서 세제와 제도를 좀 만들 수 있고 네.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협회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나이 드신 화가분들이 민팅을 하고 싶다. 나도 NFT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지금 메타버스 바우처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것처럼 NFT 바우처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젊은 그 NFT 기능인들이 나이 드신 화가들한테 찾아가서 NFT화 하는 것을 도와드리거나 또 어떻게 보면 가스비를 절약하는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저희 협회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NFT 비즈니스 과정, NFT 아트, 크리에이터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열고 서울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 그것을 확산하는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역할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인정화, 표준화 이런 역할을 많은 기술자들이나 어떤 그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정부에 제안 드리는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네, 이게 코인이나 어떤 주식 그 관련 뉴스를 보다가 많은 분들이 좀 NFT를 접하게 되신 것 네네. 같은데 네. 그 단순한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 긍정적인 산업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영향력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NFT는 더군다나 이제 문화적인 향유를 가지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이 100억짜리 건물이나 100억짜리 그림을 한 번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NFT화 하는 것은 100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00만 원으로도 모나리자 그림의 소유자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메타버스처럼 피자 배달원이 사실은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상 세계 네.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역할을 한다든지 장군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어떤 자기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꿈을 키우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이자 어떤 자산 정식의 방식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좀 많은 노력을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예, 또 NFT 산업 전체의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한번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